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문학 강의를 맡은 민병삼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주역에 관해서 주역과 천문학에 관계되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역은 이간이고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천지의 이치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호암한 학문이죠. 그래서 공자가 계사전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계사 1장에 나오는 얘기를 고지내전, 즉 이 천둥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윤지풍우 그 바람과 비유로서 땅이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1월이 해와 달이 운행하고 한 번 춥고 한 번 덥고 즉 한서가 교대로 운행하니 건해도는 남성적인 부분을 만들고 고내도는 여성적인 부분을 만든다. 건은 처음에 대시, 즉 처음에 시작함을 알고 고는 만물을 만든다. 이런. 건이라는 것은 아주 이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건도는. 고는 아주 간단하다 이죠. 예. 건은 쉽고 고는 간단하다. 그래서 이측이 이지다. 아주 간단한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예. 또 간단한 것은 쉽게 따를 수 있으니 이지즉 유친, 즉 건도는 유친어고 이종즉 유공. 예. 쉽게 따르는 것은 공이 있으니 친함에 있으니 아주 친하니까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이 있은즉 그게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있은즉 오래되면 그것이 현인의 현자의 덕에 해당되고 아주 클수록 현인은 크게 대업을 이룰 수 있으니 이간 즉 건도와 곤도는 천하지 일이다. 천하가 이것을 얻으면 건도와 곤도를 얻으면 성위호 중의 그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주어는 바로 역입니다. 이건 이익으로 읽지 않고 역이죠. 이 역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역은 아주 쉽고 간명하기에 천하의 이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쉽고 간명하다. 역 하나, 둘, 세 개. 아주 쉽죠. 이 긋는 거를 쉽게 걸 수 있어요. 곤게 세 개. 아주 쉽게 천하의 이치를 담고 있는 거죠. 천하의 이치는 하늘의 천문, 즉 천문을 간략하게 성인이 요 간략하게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천하의 이치를 만약에 얻으면 이 그 천하의 중심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주역의 꾀와 건도가 있고 곤도가 있는데 건도와 곤도가 있는데 건도는 성남이 되고 곤도는 성녀가 되고 시작하고 만물을 이루고 곤도는 만물을 이루고 건도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인간으로 친다면 남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남자적인 남성의 적인 일은 뭔가 시작하는 일이에요. 시작하는 일. 그다음에 여성적인 부분들은 그 시작하는 일을 해놓은 부분을 이루는 거죠. 뭔가 빚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만드는 거죠. 만물을.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남성적인 부분이 일을 하는 게 있고 여성적인 부분에 일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하늘의 질서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건도는 아주 쉬워. 쉽고 쉽게 알 수 있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쉽게 친화해.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갈 수 있고 그것이 현인의 덕이다. 건도는 아주 간단해요. 뭐 일단 트리거를 시켜놓으면 건도가 트리거를 시켜놓으면 그거를 만드는 거니까 빚어서. 즉 남녀로 말을 한다면 씨를 받으면은 아이를 배서 아이가 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죠. 성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작게는 그렇게 만들고 크게는 이제 더 대업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주역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하의 이치다. 그럼 주역의 기lum과 천문을 살펴보면은 계사 2장에서 우리가 계사 2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치를 살펴보면은 성인이 괴를 만들었어요. 설괴했으니까. 만들었는데 뭘 보고 만들었어요? 관상이니까 저기 관의 상은 바로 하늘의 상을 얘기하는 거죠. 즉 별자리들을 보고 얘기했는데 그 별자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1월이죠. 1월을 쓰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자가 되죠? 네, 역자죠. 역자. 주역할 때 역자가 바로 이자 아닙니까? 1월. 그리고 그 부분에 계사를 붙여서 길흉, 좋고 안 된 부분을 즉 명확히 했다 이거예요. 명확히 했다. 그리고 강류가 서로 바뀌니, 즉 주야가 서로 바뀌니 변화가 생긴다. 시고로 이런 고로 변화가 생기니 기륭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기륭이라는 것은 그것을 얻느냐 잃느냐에 대한 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잃음은 흉, 얻음은 길이 되는 거죠. 그 잃고 얻음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또 세분화시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자가 주역을 설명하면서 잃고 얻음을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다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 요 회링 이게 실득을 얘기했으면 두 번째 회린 하면 후회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걱정하고 근심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주역의 괴사를 쳐가지고 점을 쳤어요. 점을 쳤는데 이것이 나쁜 흉한께가 나왔어. 흉한께가 나왔으면 그 흉한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바로 회린이죠. 회린. 대비하죠. 걱정 근심이 내라. 걱정 근심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늘의 천상의 흐름을 보고 주역을 통해서 그걸 읽어서 안다. 이런 의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누가? 군자가. 변화는 천상의 진태야. 즉 하늘의 1월 그다음에 오행, 오성
별자리들이 오고 감을 얘기하는 거죠. 강류는 주야야. 낮과 밤이 일정하게 바뀌는 거. 항상 일정하죠. 그죠? 즉 강류는 태양이 하는 일이죠. 태양과 달이 하는 얘기죠. 달이. 예, 항상. 예. 아침 되면 그 시간에 항상 뜨죠. 태양이. 그다음에 저녁 되면 달이 항상 뜨죠. 예. 그 변화에 대해서 달이 구름에 가리고 해가 구름에 가리는 거는 약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천문의 상황을 읽어서 궤를 쳐서 점이 나온 그 상태를 보고서 성인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역에서 천문을 보는 방법 중에서 천문을 그럼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점을 친다고 하면은 터부시 여기는 그런 사상이 많은 부분, 지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육아의 원전에 해당되는 주역을 보면은 군자는 이걸 매일 치라는 얘기죠. 어떤 때 치냐?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군자가 육효지동 6개의 효라는 것은 이게 8개와 8개를 더했을 때에 만약에 천지빗개다. 천지빗개다. 예. 그래서 요게 각각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6개의 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6개의 효. 효가 움직이는 것은 삼극의 지도다. 그러므로 군자가 소고이 앉아. 예. 군자가 있는 바가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 내가 직장을 얻어서 높이 올라가 있는 이 위치, 내가 어디 가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위치가 편안한 자리인지 아니면 나를 위태롭게 하는 자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예요. 역을 보는 순서가 첫 번째 그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로 가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있는 위치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점을 쳐서 아는 거죠. 이 점이라는 건 주역은 점서예요. 점서. 주역은 딴 게 아니에요. 점서. 점서인데 뭘 보고 점서를 세냐면 근거는 하늘의 천문이죠. 천문을 읽는 점서라요. 점서.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친다라고 할 때 하찮하고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상이 잘못되고 그릇된 식으로 변화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주역의 그 고전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원래 본래의 우리의 주역,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게 생활화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죠. 그다음에 여기 보자. 소라기 완자, 효지사야. 요 락자가 있죠. 락자가 있고 요 희롱할 부분인데 희롱하다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금방 먹질 않아요.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마치 공을 올려서 저글링 하듯이 그런 의미거든. 예. 아주 즐겁게 점을 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일을 가지고 요 효사, 아까는 요 괴사를 보지만 요 효사를 보는 거죠. 효사를 그때는. 효사를 봐서 효사를 즐겁게 점을 쳐서 읽어보는 것 효사다. 그런데 군자 거즉 관 그 기상, 이 기상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네, 천문을 본다 그랬죠. 군자가 하늘에 운행하고 있는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주역을 통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효사를 읽어서 효사를 읽어 그냥 효사는 일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재미 삼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괴사가 더 큰 상징적인 거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군자가 만약에 동즉 관기변 이동할 때는 그때 천문의 변화를 점을 쳐서 참고한다.
시고로 이런 까닭에 하늘이 천우지야. 하늘이 스스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왜? 그것이 잘못됐으면 주역 점을 쳐서 잘못됐다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니까 내가 그걸 따르면은 나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병사를 이끌어 가지고 적군을 치러 가려고 점을 쳤어. 예전에는 주역의 복희 씨와 문왕이 만들기 이전에는 거북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동물을 가지고 동물의 이 껍데기를 가지고 점을 쳤죠. 주로 거북점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점의 내용이 이 일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는 대부분 전투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거보다 발전된 것인 바로 이런 괴사, 효사 이런 주역 역을 만든 거죠. 그 부분 봐서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내가 동정 움직임과 아니면 자리할 곳을 아니까 그것은 역은 나에게 길무불리다. 이롭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기람이.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천문을 읽어서 내가 점을 쳐서 나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나쁜지를 알려주고 있으니 나에게는 항상 은혜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점을 이해해야지. 이 점을 우리가 무속이라는 개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물론 무속도 있죠. 무속이라는 개념을 집어서 점을 상당히 타락화시켰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기본의 동양적인 전통의 사상을 자꾸 타파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러한 문화 활동 속의 하나의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고전을 통해서 근래 만들었던 그런 부분의 함의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서 얘기하는데 천문을 그럼 어떻게 봤냐? 주역에서 얘기하기를 천문은 주역 계사에서 계사 사장 공자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냐? 앙이 관하 천문. 여기서 하늘을 봐야지만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 관은 살펴보다라는 뜻이 많죠. 관광할다라는 것을 구경. 하늘을 보고서 앙이 관하 천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 별자리들을 읽는 거죠. 그러니 영성이 좋아야 돼요. 지금은 뭐가 가능하죠? 지금은 컴퓨터. 컴퓨터로 가능하죠. 지금 컴퓨터로. 예전 사람들은 아주 영성이 높은 사람들, 지도자, 즉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 반열 이런 사람들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예전, 지금. 이것은 일반인이 지금은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천지애도를 읽는데 부의 차러지리. 부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리를 보는데 우리가 산을 보는데 어떻게 내려다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 이게 시경편에 시경 공유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공유라는 건 누구냐면 그 문왕의 선조가 되죠. 선조. 선조가 되는데 주나라를 만드신 분의 선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존숭하는 분이라고요. 여기에 이 태라는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빈 땅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시경의 공유편인데 거기에 오늘날 우리가 지리를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수지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유가 빈 땅에 와서 도읍지를 선정하는데 첫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서 밑을 자 내려다봐. 밑을 내려다봐서 하천이 어디에 있고
샘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이 전체적인 계획을 해요. 계획을.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풍수를 산천에 올라서 바라본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미래를 아래를 전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차리라고 한 거예요. 예. 여기는 앙, 이거는 부. 그다음에 차러지리. 예. 그 땅의 이치, 어떤 게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인지 요거를 관찰을 해서 시고로 지유명지고, 학자들마다 저 유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지역을 점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유명을 해석하자면 바로 극함이란 부분이 있고, 삼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사에 관한 일입니다. 생사에 관한 일. 유명. 삶과 죽음의 그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별자리 천문의 상태를 보고서 그 각각의 천문의 어떤 별에 전기를 태우고 나온 사람들이 태어남과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다가 마지막 끝나는 마무리까지도 전부 다 이 천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천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늘에는 삼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삼원에는 특히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림에는 내 두 가지만 그렸는데 태미원이 하나 있고요. 태미원. 그다음에 자미원이 있어요. 자미원 별자리. 그다음에 천시원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천시원. 이게 이제 태미원 별자리들의 모임이죠. 여기가 자미원 별자리의 모임이 있는데, 이 자미원 별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북극성이 여기에 자미원 별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북극성. 또한 북두칠성도 여기에 있죠. 북두칠성도 여기에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자미원 별자리인데요. 이 부분이 자미원 별자리인데, 이 자미원 별자리를 보면은 북극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죠. 예. 북극에 5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다음에 그 중심의 북극이라는 부분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 북극이야. 이게 전체에 우리 지구가 돌아가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항상 돌 때 여기에 있죠. 여기에 항상 여기에.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돌고 있는 북두칠성으로 역을 관찰해서 1년이라는 단위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그 부분이 요 옆에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는데, 시리우스라는 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리우스라는 별을 보고서 옆에 약간 시리우스라는 별을 보고서 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65분의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그 천체가 돌아가는 1년의 공전이 요 편차가 있으니까 시리우스라는 별을 보고서 역을 만드니까 서양의 역은 까딱까딱 틀려. 나중에 훗날 동양에서의 이 북극성을 보고서 하는 방법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 다음에 그 원력을 보정을 하죠. 여기에 보면 사보, 그 다음에 곡식,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미성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자미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미성이라고 아주 중요한 별이 있는데, 그래서 자미원, 아주 천성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이 부분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미원이라는 그런 별자리를 만들게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이런 기능을 가진 땅의 지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미원 별자리는 북극성인데, 이 자미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인데 몇 가지만 한번 보죠. 중궁에 있고 가운데 그 북극의 오성이 있다. 아까 요 전에 보면은 5개의 별자리가 있었죠. 그다음 북극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별자리가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네, 북극성이죠. 그래서 그 북극 5성의 가운데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진이라는 6개의 별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자미가 그 궁이 그 가운데 있다. 이 북극은 북진이라고 하는데, 북신 아주 가장 존귀하다 이거예요. 북극은 이게 북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가장 존귀한 별로 얘기했고, 그 축성은 하늘의 이 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운행하는 것은 무궁하고, 삼광이 그 별빛을 잃으면 그 극성이 이동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거기에 그런 바에서 여러 무별들이 그 공을 갖는다 이거죠. 여기 인간삼처럼 제1성 태자, 2성 제자, 3성 서자 이런 별자리들을 북극성에도 변화시켜 놨는데, 또 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천문이 이 자미원에 여러 별들이 들어가 있죠. 자미원에. 그래서 여기는 여궁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미원 별자리인데, 우리가 이 자미원 별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우리가 풍수지리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북두칠성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자미원에 대한 부분이 현재 삶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